안녕하세요. 두런두런 이걸제 민속 이야기. 아주 사연이 많은 끝에 30분 지각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산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행했던 농기 퀴즈를 진행을 했죠. 그게 이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내려오셔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윤아 선생이 정윤아 TV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갑에 출연도 하고 하는데, 남북한이 농업문화로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별도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북한에도요, 옛날 관습에 의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모내기를 많이 하는데 동원돼서 하고요. 요번에 새롭게 그분들에게 들은 얘기로 아는 것 중에 못줄을 떼고 심는 모내기는 북한에서도 들이 넓은 지역 외에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모로 우리 이제 조선시대부터 계속 해왔던 모내기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 농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본 적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눈빼미에서 잠뱅이 씨름하는 데는 역시 북쪽에서 오신 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기가 세다 그러는데, 오히려 예능을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지를 쓰고 재밌게 하는 건 적더라고요. 관심 있게 그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승패를 가르는 눈빼미에서 손바닥 씨름을 할 때에 양쪽에 7명씩 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그냥 5대5라고 해서 10판을 했는데 5대5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럴 때에는 두 팀이 다 아니라고 저한테 덤벼들어서 흙을 던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참 많았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가야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주의 소리 중에 이제 12번째 마당이죠. 민속신앙,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된 쪽에 있어서의 신앙소리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소리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야 될 겁니다. 첫째가 뭐냐면 역시 굿에서 하는 소리들이에요. 굿에서 하는 모든 소리들, 무당들이 하는 소리들. 그러니까 충청도 쪽은 경 읽는다 해서 정 읽는다 해서 경문을 외우는 소리가 있고, 다른 지역들은 이제 무당들이 여러 가지를 하죠. 거기에 장부타령제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음악들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는 소리죠. 비는 것도 이제 2가지인데요. 무당이 하는 급청에서 내가 비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지내는 고사나 마을 고사에서 비는 소리들이 있어요. 노래도 아닌 것이 중얼거리듯이 하는 소리들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축원소리라는 거죠. 예술 작품화된 비는 소리. 우리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고사소리라고 하는데, 공주에서는 고사소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이거 외에 또 뭘 볼 수 있느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불교를 이제 민속에 넣을 거냐 말을 거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민속화된 것도 있고요. 연불소리도 저는 토속 요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연불소리. 하나 더 하면 동학이 공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특히 사곡신풍 유구 쪽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부르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도를 이제 민속신앙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공주에서 가장 특색 있는 소리 중에 하나로 제가 꼽는 것이 고사소리입니다. 축원소리죠. 그러니까 마을 단위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예술화된 축원소리. 요즘 이광수 선생의 비나리 때문에 고사나 고사축원이라고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비나리 그러면 다 알아듣는 음악이 돼 있죠. 근데 이 소리는요, 기원하는 소리예요.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고사소리는 공주에서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건 고사소리고요. 고사축원, 고사덕담 그렇게도 말하고, 앞에 고사를 빼고 그냥 축원, 덕담 그러면 여기는 고사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쓰는 소리들은 깽매기꼬사 소리, 뭐 깽매기꼬사 이렇게 하는 농악으로 하는 고사를 깽매기꼬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들이 불렸고 고사 소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 고사가 어떤 고사인지를 밝힙니다. 뭐 해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옛날엔 조선국 그러죠. 해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아무개 동네에 어떤 고사장에 우리가 왔으니까 고사 한 자락 해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뿌리를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사를 지내는 터를 역시 정갈하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기 부르는 소리죠. 곤륜산에서부터 세상 생기에서 나서 뭐 쭉 내려오죠. 백두산, 묘황산, 삼각산 여러 번 설명했죠. 그렇게 내려와서 그 터전이 어떤 터전인데 이 터엔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터를 밝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부정을 씻는 형태의 노랫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살풀이, 액매기 이렇게 쭉 일반적인 경문화된 것들이 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대중적인 복을 비는 소리들 그때 해요. 이제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니까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고사소리 전문을 다 하려면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공연하는 것이 어려운데 공주의 최정치라는 분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이 최정치 씨는 돌아가셨고요. 사곡면 운암리의 권재덕이라는 두 소리꾼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12달 거리만 별도로 떼어서 공연을 많이 했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12달 거리 고사소리가 하나의 장르처럼 별도로 이렇게 불리죠. 이때는 이제 다 안 하는 겁니다. 명기를 부르는 소리 뭐 다 앞에 소리 다 제하고 정월부터 숫달 금운까지 이제 액도 맞고 잘도 풀고 해가면서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농악의 음악적인 면에서 볼 때의 공주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풍장 가락이 뭐 대한민국 공이 지금 삼채가락이죠. 충청도에서 세마치 그렇게 부르는데 삼채가락으로 하는데 공주는 그게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진양처럼 하기도 하고 판소리에 발림 안일이처럼 발림은 연극적 요소고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거리째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공주 축원소리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고사 소리를 다시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제일 제가 이제 주목해서 듣고 귀한 소리로 듣는 소리들은 역시 동네 고사에서 동네 사람들 잘 되라고 비는 마을 고사 고사소리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집과 관련된 사람이 사는 집과 관련된 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을 지을 때는 집터다지는 고사축은 따로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체록에 실패를 했는데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상냥할 때 대들보 올릴 때 그때에 이제 고사 소리가 있었다는데 그건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이제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집을 다 짓고 나면 집들이 하는 고사 소리 따로 있어요. 이 집들이 고사 소리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새 집을 짓고 들어갈 경우하고 그냥 집 하나 이제 사서 들어가든가 이사를 갈 때에 하는 고사 소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으로 보면 성주 고사 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건 언제냐면 건립풍장 칠 때 정토의 마을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안택해주고 뭐 돈도 받아오고 쌀도 받아오고 할 때에 마당에서 많이 하는 소리가 이제 성주고사 소리들이 있죠. 집안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게 음악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짧은 고사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건립풍장을 할 때 대문간에서 문엽쇼 하는 소리죠. 그 문엽쇼 소리가 공주에서는 안 나오는 소리거든요. 근데 예산 일부하고 오히려 그
세종시하고가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면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엽쇼가 김덕수 선생이나 그 이광수 선생이 그 선반을 하면서도 그 문엽쇼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뿌리를 어디에 있는지 소리는 모르겠는데, 이제 동해물도 땡기고 우물에서 서해물도 땡기고 하는 소리더라고요. 이 소리들이 그 김덕수 선생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그 지역에 그렇게 된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단언은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짧은 고사 소리들은 그런 소리들입니다. 그냥 대개 집안에 우물이 있을 때는 대문간, 우물, 용왕신이죠, 우물, 부엌, 조왕신이죠. 그리고 장독이 칠성신이고요. 마당이 성주고요.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죠. 그때 하는 소리들은 이야기처럼 합니다. 외친다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재미있게 섞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요. 그것이 마을마다 다르고요. 그렇게 됐던 소리들이 있어서 고사 소리는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나눠질 겁니다. 그 중에서 순서대로 그걸 좀 살펴서 보면은 그 마을 고사 축원은요, 마을 동제, 동네 고사를 지낼 때에 그 동네에 축원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장꾼을 앞세워서 고사 축원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마을이나 다 했던 건 아니에요. 소리 잘하는 동네, 소리꾼이 있는 동네들만 했는데 의외로 공주 쪽에서는 15 내지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했던 거죠. 마을고사는요, 그게 유급 세동이라는 동네는요, 마을고사 한 동네에서 지내는 곳이 6개예요. 세동이 산신제를 자연마을 따로 지내고요. 그 마을들에서 지내는 거리제가 2개 있고요. 또 이제 장승제가 있고 해서 거가 7개나 지내요. 그런 데서 한 20%를 축원을 한다고 보면은 이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공주는 축원 소리가 종류도 많고요. 굉장히 많이 불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고사 소리를 고사의 제례 절차로 볼 때 언제 했느냐? 그거는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소지, 동네 소지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마을 소지가 있고, 마을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대주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건명 소지가 이제 대주, 호주 소지고요. 이제 그 중에 장남들까지는 올려주는 건명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4가지로 올리는 동네들은 동네에서 외지 나간 사람들까지 올려주죠. 군대가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소지가 끝나고 나서 통장꾼들이 농기 앞에서 그 축원을, 농기를 향해서 축원을 하죠.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 공주시 의당면 요령리에 샘고사가 있어요. 지금 요령리 1구죠. 1구에 샘고사가 있는데, 그 샘고사에는 유황종이라는 아주 특출한 그 축원소리꾼이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유교식으로 그 용왕신께 제사 끝나고 나면 바로 축원하고 농기로 가서 농기 고사 잔 올리고 소지 거기서 올리거든요. 그런 차이들은 있어도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합니다. 물론요, 마을 고사의 축원 고사 덕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개인의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다 복을 빌어줘서 우리 동네 다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형태입니다. 집과 관련된 축원은 의당 집터다지기 때문에 지금 그 축원소리 2개는 정확하게 전승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물론 집터 다지는 날 통장꾼들이 고사 축원을 하는 겁니다. 집터를 다질 때 고사는요, 제가 집터 다지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2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새벽에 자기 식구들이 먼저 집터 다지는 고사는 먼저 지내고, 밤에 이제 그 집터를 다지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아예 고사 자체를 동네 사람들 다 모인 데서 자기네 식구들만 지내도
지내는 형태가 있는데, 대개 이제 저녁에 그 집터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에 그 집주인이 초원아원 찾아가면서 유교식으로 고사를 올리고 나면 풍장 깽매기 고사꾼들이 나와서 풍장 쳐가면서 고사 소리를 하죠. 뭐 내용은 명기 부르는 소리 그대로 하고요. 부정 씻고요. 그 집도 좀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잘 해달라. 또 오늘 집터 다지는데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속에서 그 고사를 지낼 때 사실은요, 유기식으로 그 절 삼배하고 뭐 술 갖다가 동서남북으로 뿌리고 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터 다지는 고사 소리와 고사를 동시에 해나가는 형태로 잡아서 칭찬을 들어서고요. 그게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앞에서는 고사 지내고 뒤에서는 소리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집들이 고사 소리는 공주에서 이창린이라는 분이 굉장한 고사 축원 소리꾼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두 분 뛰어난 사람들을 소개할 때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분하고 최정치, 김태산 이런 분들에 의해서 명맥을 이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의당 집터 다지기에서도 이제 그 공연을 하고 있어서 잘 됐어요. 이 경우에 새 집을 짓고 하는 경우는 명기 부르는 소리 다 하고요. 해서 격식을 따져요. 새 집 들어갈 때는. 근데 헌집에 이사 갈 때는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이 집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들로 이어지는 차이를 보입니다. 집안에서 올리는 고사 소리는 집안에 경사가 있을 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립풍장 마지막에서 하는 소리꾼들 소리인데요. 대개 이제 집안, 그 씨족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주한테 이 집 살고 있는 사람들 잘 좀 보살펴 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로 이제 의미를 담고 갑니다. 그 건립풍장을 할 때 저는 짧은 고사 소리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긴 고사 소리, 짧은 고사 소리. 왜 그러냐면 아주 짧거든요. 근데 그 소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마다 굉장히 달라요. 요 의당면 쪽하고 요 계룡 쪽하고 일부에서 하는 소리들은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소리꾼 재담이 좀 자유롭게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길게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에 이제 건립풍장이 대문간에 오면은 충청도식이죠. 뭐 미리 오너라 스타일이 있어요. 지리지리지리지 여봐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고 싶은 데는 많은 풍장패들이 아니냐? 오늘 지나가다가 저 집을 쳐다보니까 지붕차가 제법 두툼한 것이, 저 집에 들어가서 복을 지그시 눌러주면 돈이 없겠느냐, 밥이 없겠느냐, 술이 없겠느냐, 한번 저 집에 가서 복이나 눌러주고 가자 하고 가면은 진작 나오라고 소리 질러라 하면은 이리 오너라 하든지, 풍장패 왔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죠. 그러고 풍장을 막 치는 거예요. 이게 대문간 소리가 공주 쪽에는 이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집이 어떤 집이고, 근데 계룡 쪽에 가면은 그걸 좀 구체적으로 갑니다. 지금 한 건 의당 쪽 소리고요. 해동,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호구도, 명산, 계룡산 자락에 아무개는 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보여도 하여튼 대문간에서 하는 거죠. 이건 어차피 이제 복을 비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그 축원 소리 전체 틀 중에 여는 소리, 문 열라고 하는 소리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김덕수 선생이 하는 문 엽쇼의 형태죠. 그 이제 그렇게 갔고요. 우물 가는데 그 공주에서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예산은 가니까 조금 요란하게 치는데, 청량도 그렇고요. 공주에서는요, 고사를 일단 지내서 대문간에 들었으면은 풍장을 아주 경건하게 칩니다. 가락도 아주 생략해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생략된 것이 자욱 풍장, 발자국 풍장이라는 개념인데, 꿍따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서 우물 앞에 가면 다다다다다당 하고 이제 물 떠놓고 이제 용왕에게 부를 때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7년 대한 가문 나라에 물나도록 뚫어라. 이것이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이제 가재야 굴파라 뭐 이런 형태로 그 노랫말들이 뒤에 붙은 동네. 이게 뚫어라 뚫어라 가재야 가재야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 가재야 가재야 물 뚫어라 이렇게 하는 동네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하는 것이 이제 우물입니다. 우물고사는 대개 이제 뚫어라를 제일 많이 쓰죠. 이제 거기에 지금 이제 김덕 선생이 하는 쪽에는 동해물도 땡기고 이제 서해물도 땡기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부엌으로 들어가면 조항신입니다. 조항은요, 그 솥에서 음식을 익혀내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 직접적인 쪽에 있어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왔어 조항님이 들어왔어. 만수복덕 누리라고 조항님이 오셨네.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를 하는데 부엌은 여러 가지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정도죠. 뭐 오셨어로 하는 동네도 있고요. 조항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정도 차이들은 있고요. 거기 끝나면 장독으로 갑니다. 장독에 가면 칠정단지가 있고요. 칠정단지 앞에다 그 칠정을 모시는 동네들은 쌀과 돈 같은 것을 장독에 놓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예산에 봉산면 복림리가 그렇고요. 이제 공주시 계룡면 하대리가 그런데 그 다른 데는 이제 쌀을 마당에만 놓거든요. 그럼 그놈 쏟아가서 이제 동네 구사를 지내는데 그 두 동네는 장독에도 놓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놓습니다. 칠정이 거기 계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오셨네 칠정님이 오셨네. 자손 만대 부귀영화 누리라고 오셨네. 그러니까 칠정씨는 지금 현재의 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손들이 창성하게 해달라는 염원을 달아서 또 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당으로 나오는데요. 마당에서는 이제 성주를 달래는 아까 말하는 긴 성주풀이로 이제 고사축원을 하는 동네들도 있고요. 한 80% 이상은 그냥 이제 말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 세 개를 말하죠. 첫째, 울 안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출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상이 다 잘 돼서 우리 집도 잘 되게 해달라는 염원을 듣는 형태가 세 가락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한 가락으로 하는 동네들은 그냥 그 전체를 버무려서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계룡면 하대리 거하고 제가 이렇게 좀 섞어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개인별로 축원 소리꾼들이 이제 소리 질러서 하듯이 하고 그냥 빠방 치대면 끝나는 거죠. 이것 정도가 이제 집안 소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12달 거리는 그 공제 축원 소리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액살풀이, 액매기, 살풀이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그 자기 자랑하는 쪽에 있어서 뭐 이제 신선에 대한 얘기들 쭉 하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이 집안에 12달 동안에 평온하게 해달라고 하는 액매기성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정치 권재덕에 의해서 12달 거리만 별도로 공제선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공주에요 뛰어난 축원 소리꾼이 두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김복섭 선생님인데 김복섭 선생님이 공주시 우성면 봉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돼서 할머니 밑에 있다가 할머니도 7살 때쯤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주 읍내로 나와서 그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갑니다. 내기모슴처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체록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게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원래 축원 소리를 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분에게 배웠다는 설이 있죠. 근데 하여튼 공주에서 20대 초반 중반까지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축원을 잘해가지고요. 대전을 다니면서 축원을 했는데, 대전, 공주, 청양 뭐 이런 쪽을 다니면서 축원을 잘해갖고, 이분이 공주에 집을 삽니다. 별도로. 그렇게 유명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광수 선생이나 정철기 선생 같은 사람들을 가르쳤죠. 농학도 여러 가지로 가르쳤고, 행승이 되어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 김복섭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이장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제가 이제 체력도 많이 했고, 소리도 여러 번 들었죠.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뭐라고 할까요? 끼라고 할까요? 이건 상당히 약해요. 그냥 정통이에요, 언제나. 뭐, 흥내서 하지도 않고요. 근데 고사 소리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내용도 좋았고요. 이창민 씨의 고사 축원 소리하고 김복섭 선생님의 고사 축원 소리는 제가 별도로 공주에 아주 귀한 소리로 관리를 해왔죠. 고사 소리, 그러니까 저는 마을 고사를 좀 다른 의미로 봐서 자꾸 가치 있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같이 살자는 정신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되고 우리 집안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마을 공동으로 했다는데 저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가치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가치 있게 보고 있죠. 드런드월은 이걸때의 민속이야기 67번째, 67번째 소리 이렇게 접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공주의 유명하죠. 안진경문하고 불가소리하고 동학의 소리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